박수 치세요 빨리. 나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리도 같이 보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애매한 자리가 맞아요. 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잡아드렸습니다. 개미들은 불안해. 지금 나스닥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겁니다. 나스닥이 여러분 떨어질 때 엄청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빅스를 봐라. 지금 나스닥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 반등을 제가 여기 잡아드렸죠. 25,000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뭘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원래 혼돈의 카오스다. 원래 횡보다.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내려온다고 쫄지 마라. 지금은 나스닥 차트 볼 때가 아니다. 빅스를 봐라. 나스닥 막 내려갈 때가 빅스가 막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20.19 다시 한번 저항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쫄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착했을 때 얘가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나스닥이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건 여기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 오늘 어떻게 돼? 이제 소뚜껑 한번 딱 열어드리는데 여러분 거 어떻습니까? 맞고 바로 떨어짐. 1시간 번호 볼게요. 제가 방송할 때 이때예요. 쫄지 마라 했던 게 바로 떨어짐. 바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를 하던 뭘 하던 기회였다. 라는 거고 관점은 똑같습니다. 현재 빅스가 20.19와 17.64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애매합니다. 오른다 내린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25,000포인트에서 매매가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갔죠. 여기서 여기 안 깨졌죠. 올라가면 수익 보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손절 치고 관망하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차트를 왜 봐요? 뭐 맞지도 않는 거 왜 봐요? 차트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에요. 매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튜브랑 네이버랑 뭐 이런 데 다 잘못 배워가지고 그 맞지도 않는 아니 차트 분석해서 다 맞으면 그게 무슨 신이지 안 그래요? 항상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만드는 이런 선 같은 것들이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긋긴 해야겠죠. 대충 긋으면 안 되겠죠. 체계적으로 배운 것처럼 제대로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우리가 항상 올라갈 거다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조심하게 건강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코인도. 자 위험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 가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24,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특히나 성장주 그리고 그냥 실적은 그냥 그런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애들 그냥 폭삭 망합니다. 그런 애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빅스의 경우에는 20.19를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2까지 도전을 할 겁니다.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여러분. 공포가 올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 10년 채권입니다. 이 움직임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요게 올라가면은 근데 주식시장이 10년짜리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보고 TLT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봤더니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일단은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플러스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도 안 좋습니다. TLT가 내려가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 10년 채권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해요. 현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단기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DXY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른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물론 900 위에서 올라가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아직 오른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1년, 2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파동의 힘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TLT입니다. TLT도 제가 이런 것도 원래 안 봐드렸었는데 TLT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LT는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데가 깨져버리면은 좀 더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나스닥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하는 건 좋은데 나스닥 떨어질 거를 머리 한 곳에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려면 무조건 손절가를 잡고 정말 고심 끝에 들어가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내 평단가의 손절가를 잡건 안전벨트를 무조건 해놔라. 둘 다 손절가 필요하긴 하지만 신규 매수는 웬만하면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정말 좋은 거 아니면은 기존에 반등 나올 때 보유하고 있던 것들은 꼭 안전벨트 잡아놓고 올라갈 돌타기 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스닥은 약간 요런 느낌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금리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해도 나스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그 종합주도 그대로 그냥 보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거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되고 깨지더라도 24,000포인트다. 그리고 이런 추세선 넘어오면은 26,700포인트가 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외에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PLT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봐야겠지만 나스닥 종합지수와 빅스를 봐야겠지만 시장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내려간다 하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락주의자가 아니라 이 시장은 두려움과 그 공포를 알았을 때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좋은 건 말하면 여러분들 매매가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항상 반등을 잡아드렸던 것이 지금 여러분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5년 4월 달에 여기 잡아드렸었고요. 한 번도 반등을 언급 안 하고 그냥 방향대로 올라간 대로 보라고 말씀드리다가 처음으로 이때 작년 11월 12월 됐을 때 나스닥이 22만 1000포인트까지 빠질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2만 1000포인트 빠졌을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말씀드렸고, 저는 매수했다 말씀드렸고, 저도 그죠? 또 내려갔을 때 여기 또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스닥을 항상 반등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3번 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좀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더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급락장에서 차트가 무너지는 순서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물리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상승을 쭉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데서 물린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왜 거래량이 없냐면 너무 비싸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싼 거 사고 싶어요? 삼성씨 여기서는 뭐 몇만 원 안 하던 게 지금 30만 원이야. 사고 싶어요? 이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면 잘 안 사요.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시니까 그냥 올라가는 줄 살 수도 있지만,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요, 제정신이면 안 사요.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고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이거는 급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경우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1번처럼 빠지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한 거예요. 보유한 사람들. 그러면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매수해주기 때문에 다 팔고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는 건 뭐예요? 2번 자리까지 빠지는 거는 여기서 조금씩 물량을 떠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심리가 보여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이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까 내려갈까 줄 찍찍 긋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급락장에서 차트가 무너지는 순서인데, 올라갔다가 빠지죠.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 물리신 분들, 보통 주린이분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이런 데도 막 사서 물리신 분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매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 많이 빠졌네? 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매매, 단타.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호재 이딴 거 없이 그냥 가격에 빠진 것만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심리의 변화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요. 고층 건물에서 뭘 떨어뜨렸어요. 그럼 탕 튀어 오르죠.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그것처럼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싸리 이만큼 빠졌다? 여기서 판 것보다는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왔다 빵 튀고 다시 내려가요. 여기서 팔아주는 거예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를 여러분, 제가 차트가 무너지는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차트라는 건 몰라요. 주가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보자 정도가 될 수는 있겠죠. 하락의 순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때는 주식을 몰라요. 안 하시던 분들은 안 해요. 이때도 안 해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어디서 하시는 줄 아세요?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신 분은 실제로 내가 주식을 사보니까 10% 20% 먹어. 그럼 신나서 여기서 더 삽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거죠, 이거. 모르거나 탐욕이 쩔었거나. 여기서 이제 물리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으로 돈을 더 넣었다가 빠지면서 장기 투자가 되고 5년 10년이 흐르는 겁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급락장에서 차트가 무너지는 순서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로 잠깐 보자면은요,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구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격 구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경우 좀 다릅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락이 쭉 나왔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21만 원, 23만 원 정도 자리가 데드캣 바운스를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더라도 내려올 때 생긴 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팔자 라인, 요 라인을 넘지 못한다면 갈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무조건 넘어야 돼요.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나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줬을 때가 최악의 경우는 이걸 못 넘고 빠지는 거고, 그 다음은 올랐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죠. 그나마 여러분들 괜찮은 거 뭡니까? 다시 여기까지 가주는 거. 박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 알았다면 이런 데서 매매 절대 안 들어가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를 싸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신호가 있다면은 차트를 보고 이걸 먹을 수 있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차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언제 하시는 거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내려오고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상승이 나오려고 할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가던 게 소문난 잔치집이 조금 싸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는 들어가면 뭘 잘해야 돼요? 매도를 잘해야 돼요. 무슨 매도를 해야 돼요? 내 기준이 깨지면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이며, 올라가면 익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익절 둘 다 매도죠. 매도를 잘하는 사람만 해야 돼요. 근데 매도 누가 잘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하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놈에 올라가겠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겠지, 더 가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를 노릴 만한 자리긴 하다만, 주식을 잘 모르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구경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현금은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식은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점까지 찍었다가 빠진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긴 어떤 사람들이 사냐? 단타 치는 사람들, 매도 잘하는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입니다. 제 답은 사실 멈춰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봤는데 큰 손실이 60% 정도 되고,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 다음에 비슷하다, 손실과 수익이. 이런 분들이 한 20%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하고 있다, 20%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요 두 분들밖에 없어요. 60%는 사실상 멈춥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스윙 1, 2주 갖고 있다거나, 혹은 단타 매수해서 그날 팔다거나, 아니면은 2, 3일 갖고 있다거나, 요 정도. 수익률을 따지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상승해봤자 20% 정도 먹고 나오고, 요 정도. 여러분들 100%, 200%, 300% 이런 것들은 거의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저라면입니다. 음모론처럼 들으시면 돼요. 1번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기다릴 것 같다. 다른 사람들 다 패닉사를 할 때 언젠가는 한번 튈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50%보다는 마이너스 40% 낮잖아요. 그거를 기다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평단가까지 기다릴 거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얘가 팔자라인 넘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 평단가까지 가는 거는 보장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것이냐. 올라갈 때 저항이 있을 만한 곳들이 다 존재해요. 저항이 있는 곳들. 이건 차트를 보시면은 인문강의 배우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어디가 저항이라는 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 그 부분, 반등 성공 시 저항 구간에서 분할 손절을 할 것 같아. 비중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출혈을 좀 아끼는 거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 평단가 여기다 치면. 그래서 좀 팔고 한 30% 팔고 30% 팔고 올라가면은 이때도 생각하겠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30% 팔았어. 내려갔어. 이때부터 본인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50% 팔건 30% 팔건 몇 프로를 팔았어. 내려갔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몰라.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이렇지 실제로 이렇게 겪어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을 고민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저점에서 매수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갖고 가요. 무슨 말이냐? 매수 1회, 매도 3회라는 말을 제가 2년 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 다 매도보다 매수를 많이 하죠. 물 타고 물리고 해서 매수 5회, 매도 1회, 혹은 2회 이렇게 나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게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단번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바로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캔들각 거래량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잡았어도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매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착을 했을 때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고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갑니다. 순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려고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횡보일 땐 괜찮은데 쭉 올라가던 것이 쭉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기준 없이는. 이런 것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바닥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애지간히 공부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차트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내가 뭐 추세선 그어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거의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 공부는 뭐 끝이라면 끝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초고수가 아니라면은 이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리딩방이라든가 뭔가 다른 걸 매수한다라든가 돈을 빌려서 물타기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 마지막 거 돈 빌려서 물타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없다. 그냥 어차피 내가 내 평생 내가 벌 돈에 비하면 그 티끌 같은 돈 뭐 150살을 산다 그러면은 고작 군대 2년 갔다 오는 거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하지만 군대를 갔을 땐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생에서는 점이었어요. 그것처럼 없다 생각하고 본업과 건강에 집중하면서 가족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에 물리셨거나 손실이 크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될 거 1번 주식을 앞으로 안 한다. 2번 주식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내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볼 때가 아니에요. 이미 물렸어요. 끝났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힘내시고 본업 열심히 건강 집중하시고 왜냐면 여러분 하락을 하면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같이 잃습니다. 건강에 집중하시고 가족에 집중을 하세요.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간에 몰래 주식하다가 물리셔가지고 걸리셔서 안 좋게는 이혼까지 하고 이런 분들도 대려 있어요. 그리고 뭐 연인 사이에도 집중이 안 돼. 만나면 주식만 보고 있고 싸우고 그런 거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잃었지 가족과 연인과 건강을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에도 집중 안 합니다. 맨날 화장실 가서 주식 확인하고 이 쓸데없는 오픈 채팅만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물린 사람들끼리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거기 집중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핸드폰 보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 생각하고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본업, 건강, 가족, 뭐 애인.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본전 찾고 싶다는 심리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누굴 탓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한 그게 몇 개월 가실 수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 좀 다를 테지만 한 3, 4개월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내가 좀 안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한다? 실적 공부, 경제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차트 공부를 하고 실적 거시경제는 선택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차트가 어떻게 그게 되니? 거시경제 실적 이것만 공부합니다. 차트 공부 안 합니다. 차트 공부를 선택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브 자주 오세요. 아시겠죠?